요즘 청년 10명 중 3명이 30대가 넘어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취업난, 주거비 부담도 이유지만 그 뒤에는 50대, 60대 부모님들의 희생이 숨어 있죠. 내 노후 자금 까먹으면서도 자녀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의 현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녁 7시쯤 되면 엄마 밥 뭐야? 하고 방문 열고 나오는 소리요. 그 목소리 주인공이 대학생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34 먹은 아들이라면요? 직장도 다니고 월급도 받는데 말이죠. 이게 남의 이야기 같지만 대한민국 가정 10곳 중 3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 보면 25세에서 34세 청년 중 33.8%가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냥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지갑에, 부모 노후에 말 그대로 빨대 꽂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지금 당장 손 안 쓰면 우리 노후 자금 완전히 증발하고 10년 후에는 80대 부모가 50대 자식 먹여 살리는 일본의 8050 문제가 우리 집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은데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올해 61세 이순자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요.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35인데 아직도 집에서 살아요. 대기업 다니고 연봉 5천 받는다는데 집에 생활비는 단 1원도 안 낸대요. 어느 날 이순자 씨가 용기 내서 아들한테 말했대요. 얘야, 엄마가 미안한데 내가 이제 월급도 받으니까 집에 매달 30만 원만 좀 줄 수 있을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지금 적금 3개 넣고 있어. 결혼 자금 모으는 거야. 그런데 무슨 돈으로 생활비를 내? 이순자 씨가 할 말이 없더래요. 아들 결혼 자금 모으는 거 기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기가 막히더래요. 그 적금 넣는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엄마가 아침밥 해주고 저녁밥 해주고 주말에 고기 구워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다 내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한 달에 식비만 따져도 80만 원은 나가는데 그걸 계산하면 아들은 1년에 거의 1,000만 원을 공짜로 쓰는 거예요. 5년이면 5천만 원이고요. 더 속 터지는 건 태도예요.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내 셔츠 다렸어? 엄마 나 오늘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근데 배고플 텐데 뭐 좀 남겨놔. 35 먹은 어른이 하는 말이 이거래요. 이순자 씨가 어느 날 남편한테 하소연했대요. 여보, 우리 아들 언제 독립할까요? 나 이제 환갑 넘었는데 아직도 아들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그래. 나가기 싫은 거지. 밖에 나가면 다 돈이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순자 씨가 더 답답한 건 아들이 친구들이랑 놀 때는 돈을 펑펑 쓴다는 거예요. 주말마다 골프 치러 가는데 한 번에 30만 원씩 들어가요. 술 먹으러 가면 2차, 3차까지 가서 한 번에 15만 원씩 써요. 명품 시계 사겠다고 매달 50만 원씩 할부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에는 한 푼도 안 낸다는 거죠.
이순자 씨가 너 골프 칠 돈 있으면 집에 좀 보태라 했더니 아들이 엄마 그건 내 스트레스 푸는 거야. 회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데 그것마저 못하게 해? 그러더래요. 이순자 씨가 그날 밤에 혼자 계산기 두드려 봤대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집에 들어온 게 10년 전이에요. 그동안 식비, 공과금, 명절 용돈, 차보험료, 경조사비, 핸드폰 요금까지 다 합치면 매달 평균 85만 원이 나갔어요. 10년이면 1억 200만 원입니다. 거의 1억이 넘는 돈을 아들한테 쓴 거예요. 만약에 그 돈을 연 3% 수익률로 적금 들었으면 지금 1억 3천만 원이 넘게 모였을 거예요. 이순자 씨가 그 계산 결과 보고 한참을 울었대요. 우리 노후 자금이 여기 다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제 친구 김영애 씨는 더 심각해요. 딸이 32인데 아직도 집에 살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친구까지 맨날 집에 데려온대요. 주말마다 남자친구랑 거실에서 영화 보고 저녁 먹고 가고 심지어 자고 가는 날도 있대요. 처음엔 김영애 씨가 그냥 넘어갔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3년째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했대요. 야, 너희 둘이 사귀는 건 엄마가 뭐라 안 해. 근데 결혼할 거면 결혼하고 아니면 너라도 독립해. 32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 거야? 그랬더니 딸이 울면서 뭐래요?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래요? 나 혼자 독립하면 월세만 8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관리비, 식비, 통신비 하면 150만 원은 나가요. 내가 월급 300 받는데 어떻게 살아요? 결혼 자금은 또 언제 모아요? 김영애 씨가 기가 막혀서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 노후는? 우리 연금 타봤자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그걸로 우리도 살고 너까지 먹여 살려? 했더니 딸이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하면서 방문 쾅 닫고 들어가더래요. 그날 밤 김영애 씨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했더니 남편도 한숨만 푹푹 쉬더래요. 둘이 밤새 계산해 봤대요. 딸이 대학 졸업하고 집에 들어온 게 8년 전인데 그동안 매달 평균 7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식비, 공과금, 명절 용돈, 친구 결혼식 축의금, 차보험료, 핸드폰 요금까지 다 부모가 됐으니까요. 8년이면 6,700만 원이에요. 거의 7천만 원을 쓴 거죠. 만약에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모았으면 지금 통장에 8천만 원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더 화나는 건 딸이 돈을 안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일아트 한 달에 8만 원, 헬스장 10만 원, 명품 가방 사려고 할부로 매달 30만 원씩 내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한 번에 100만 원씩 쓰고 그러면서 집에는 한 푼도 안 낸대요. 김영애 씨가 넌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기나 해? 했더니 딸이 엄마 나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왜 참견해요? 그러더래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래요. 더 가관인 건 딸의 남자친구예요. 이 남자도 34인데 아직 부모님 집에 산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면 항상 여자 집에서 데이트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집은 부모님이 불편해 하시니까요. 김영애 씨가 어느 날 딸한테 야, 남자친구 집은 왜 안 가? 했더니 엄마 거기 가면 눈치 보여요. 우리 집이 더 편해요. 그러더래요. 김영애 씨가 그럼 엄마 아빠는 눈치 안 보여? 우리도 불편해 했더니 딸이 엄마는 왜 그래요? 우리 집인데 그래요. 아니, 너희 집이 아니라 엄마 아빠 집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 동네 박철수 씨는 더 기가 막힌 경우예요. 아들이 38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손 벌려요. 직장은 다니는데 연봉이 3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계약직이고요. 처음엔 박철수 씨가 그래도 우리 아들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줬어요. 월세 50만 원 보태주고 식비로 30만 원 주고 명절 때마다 50만 원씩 주고 그렇게 5년을 도와줬더니 5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근데 아들 통장에는 돈이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요. 어느 날 박철수 씨가 아들한테 야, 너 돈 관리 좀 해라. 아빠가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보태주는데 너 돈이 왜 안 모여? 했더니 아들이 아빠 요즘 3천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월세,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밥이라도 제대로 먹으려면 50만 원은 들어가고.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럼 아빠는? 아빠 월급이 400만 원인데 너한테 100 주고 엄마 용돈 주고 집 대출금 내고 공과금 내고 나면 아빠도 남는 거 없어. 근데 아빠는 너를 언제까지 도와줘야 해? 했더니 아들이 결혼하면 안 달라고 할게요. 그러더래요. 박철수 씨가 기가 막혀서 너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여자친구는 있어? 했더니 지금 만나는 사람 있는데 결혼하려면 집도 장만해야 하고 결혼식도 해야 하잖아요. 아빠가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날 밤에 와이프한테 여보, 우리가 미쳤나 봐. 38 먹은 아들이 아직도 용돈 타먹고 결혼 자금까지 대달라고 그래. 우리 노후는 어떡하라고? 했더니 부인도 눈물 흘리더래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어떡해요. 안 도와주면 결혼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박철수 씨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돈 관리를 전혀 못 하더래요. 주말마다 PC방 가서 게임하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술 마시러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일 리가 없는 거예요. 박철수 씨가 너 3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사는데 너는 왜 이러니? 했더니 아들이 아빠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요. 박철수 씨가 그럼 돈 모으기라도 하든가 했더니 어떻게 모아요? 월급이 적은데 이러더래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자녀가 나쁜 걸까요? 부모가 잘못한 걸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봐요. 자녀들은 독립할 능력이 있는데도 편한 걸 선택하는 거고 부모들은 자녀를 못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정미숙 씨 얘기도 해드릴게요. 이분은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데 둘 다 35이에요. 첫째는 공무원이고 둘째는 중소기업 다녀요. 둘 다 집에서 살아요. 정미숙 씨가 처음엔 애들이 돈 모으는 거니까 이해하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첫째 아들이 외제차를 샀더래요. 할부로 5천만 원짜리 차를요. 정미숙 씨가 깜짝 놀라서 야, 너 무슨 돈으로 그런 차를 사? 했더니 엄마 나 월급 받잖아. 그리고 집에서 사니까 생활비가 안 드는데 차 정도는 살 수 있지 그러더래요. 정미숙 씨가 기가 막혀서 너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그 돈으로 차를 사? 그럼 엄마 아빠가 너희 둘 먹여 살리는 돈은 생각 안 해? 했더니 아들이 엄마 우리 돈 내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뭐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러더래요. 정미숙 씨가 그 말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웠나 싶어서 며칠을 울었대요. 더 화난 건 둘째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차는 안 샀는데 대신 주식에 미쳤더래요. 월급 받으면 다 주식에 넣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대요. 정미숙 씨가 너 혹시 빚 있어? 했더니 엄마 주식은 투자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요. 얼마나 빚졌는데? 물어봤더니 3천만 원 정도요 그러더래요. 정미숙 씨가 기절할 뻔했대요. 집에서 밥 얻어먹고 공짜로 살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날부터 정미숙 씨가 남편이랑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애들한테 생활비를 받기로요. 한 명당 40만 원씩, 둘이면 80만 원이요. 그리고 1년 안에 둘 다 독립하라고 통보했대요. 아들들이 발칵 뒤집혔죠. 엄마 미쳤어요? 우리가 무슨 남인데 생활비를 내요? 그리고 1년 안에 독립하라고? 전세금은 어디서 구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정미숙 씨가 이번엔 안 물러섰대요. 너희가 남이 아닌 건 맞아. 근데 너희도 이제 35이면 어른이야. 어른이면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독립 자금은 너희가 모아. 1년이면 충분해. 월급 받으면서 집에서 생활비도 안 내고 살면 1년에 2천만 원은 모을 수 있어. 그걸로 전세 얻으면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대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들들은 계속 불만이고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고 정미숙 씨도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수없이 흔들렸대요. 큰아들은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매정해요. 다른 집은 부모가 다 도와주는데 우리 엄마만 이래요. 그러고 둘째는 말도 안 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고요. 남편도 처음엔 그래도 우리 애들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더래요. 근데 정미숙 씨가 참았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꼬박꼬박 받았어요. 처음엔 아들들이 마지못해 내더니 3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태도가 달라지더래요. 자기가 돈을 내니까 전기도 아껴 쓰고 밥도 남기지 않고 빨래도 자기가 하고 그러더래요. 6개월 지나니까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는지 적금도 넣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정말로 1년 후에 아들들이 독립했어요. 둘이 같이 투룸을 얻어서 나갔대요. 처음엔 정미숙 씨도 걱정 많이 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달라지더래요. 스스로 장보고 밥해 먹고 청소하고 돈 관리하고 그러면서 철이 드는 게 보이더래요. 큰아들은 외제차 팔고 중고차 샀대요. 할부금 부담이 크다는 걸 깨달은 거죠. 둘째는 주식 대출금도 다 갚고 이제는 차근차근 저축한대요. 1년이 지난 지금 아들들이 엄마한테 고마워한대요. 엄마, 그때 엄마가 밀어내줘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저희 평생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지금 되게 뿌듯해요. 제가 제 힘으로 사는 게. 정미숙 씨가 그 말 듣고 울었대요. 힘들었지만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비극적인 경우였어요. 아들이 42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얹혀 살아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고 부모 연금으로 살아요. 부모는 이제 78, 75인데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잔대요. 우리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사나 그 생각뿐이래요. 이 아들은 젊었을 때 취업에 실패하고 계속 집에 있었대요. 처음엔 부모도 재수하면 되겠지, 삼수하면 되겠지 했는데 5년, 10년 지나니까 이제는 취업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진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밤낮이 바뀌어서 살고 부모가 뭐라고 하면 화내고 이렇게 20년을 보낸 거예요. 부모는 자기들이 죽으면 아들이 고립돼서 큰일 날까봐 무섭다고 하더래요. 이게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8050 문제예요. 80대 부모가 50대 자녀를 먹여 살리는 문제요. 처음엔 20대, 30대 때 잠깐 도와주는 거였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10년, 20년 지나니까 부모도 늙고 자녀도 나이 들어서 취업도 못하고 결국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일본에서만 6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자료 보면요. 40대 중반 이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7.2%래요. 100명 중 7명이 45 넘어서도 부모한테 얹혀 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독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미 습관이 됐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요. 그럼 결국 부모가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지금 30대 자녀를 집에서 키우고 계시다면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손 써야 합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녀한테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말하는 겁니다. 얘야, 엄마 아빠 통장에 돈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앞으로 5년 안에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너도 준비해야 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해야 해요. 자녀들은 부모가 여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을 깨줘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0대 가구의 60%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평균 준비된 노후 자금이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최소 2억 원은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그 차이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자녀한테 계속 주다 보면 절대 모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생활비를 받으세요. 같이 살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겁니다.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녀 월급에 맞춰서 받으세요. 처음엔 싫어할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집에서 돈을 받아요? 그럴 때 단호하게 말하세요. 너도 이제 어른이야. 어른이면 자기가 쓰는 건 자기가 내야지. 이게 사회생활이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렇게 받은 생활비를 자녀명의 통장에 따로 모아뒀다가 나중에 독립할 때 독립자금으로 줬대요. 자녀는 처음엔 생활비 내는 게 억울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돌려받으니까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됐대요. 이런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기한을 정하세요. 무기한으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명확한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2년 후 2027년 2월 28일까지는 무조건 나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매달 얼마씩 모으고 어느 동네에 집을 알아보고 이렇게요. 캘린더에 표시해두고 매달 체크하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흔들리지 마세요. 자녀가 울면서 매달리거나 화내거나 삐지거나 해도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흔들리면 자녀는 아, 뗐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학습해요. 그럼 끝이에요. 부모가 단호해야 자녀도 정신 차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3개월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버텼는데 그래도 끝까지 밀어붙였더니 결국 아들이 항복했대요. 5번째, 부부가 한마음이 되세요. 아빠는 강경하게 나가는데 엄마가 몰래 용돈 주고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부모가 한 목소리를 내야 자녀가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부부끼리 먼저 충분히 의논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세요. 저희 이웃집도 이 문제로 부부싸움 엄청 했대요. 아빠는 강경파인데 엄마가 자꾸 무너지니까요. 나중에 엄마가 결심하고 나서야 문제가 풀렸대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식인데 왜 이렇게 박정하게 대해야 하나, 좀 더 도와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죠. 저도 그래요. 제 자식한테 생활비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뭘까요? 평생 옆에 두고 대신 살아주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자녀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10년?
20년? 그 후에는요? 자녀가 혼자 남았을 때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더 큰 불행이에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밀어내는 게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독립시키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요. 50대, 60대가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우리한테도 앞으로 30년, 40년이 남았어요. 그 긴 시간을 자녀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 순 없어요. 우리도 여행 가고 싶고, 취미 생활하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자녀한테 돈 다 쓰면 우리는 뭐 해요?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삶인가요?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젊었을 때 번 돈을 다 자녀한테 쏟아붓고 정작 자기 노후는 준비 못해서예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서 아프면요? 자녀한테 손 벌려야 해요. 근데 자녀도 여유가 없어요. 결국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부담스럽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자녀는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 인생도 소중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해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녀가 행복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명확한 기한을 정하고 단호하게 밀고 나가세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